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회장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보험을 이제 모집하시는 분이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도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아, 이제 실제 사연을 제가 그 사정에 딱해서 실제 소송까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결론은 잘 끝났어요. 예. 근데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죠? 보험 운전자 보험 상품 하나를 판매를 하셨는데 설계사분께서 그 교통사고로 가입하자마자 한 1년도 안 돼서 사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1억이 넘는 돈이 이제 보상이 돼야 되죠. 상해 사망으로. 자, 근데 그 조사자가 모집 경위를 조사하다가 설계사가 자필을 직접 받지 않았다. 사망하신 분의. 그래서 사망 보험금의 50%를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변서를 이렇게 실제 작성을 했고 여기 보시면 실제 내용들인데 이게 뭐냐면 어, 자, 보험 모집인이 실제로 보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서면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이 최준영, 피보험자가 최준영, 이거는 자기가 자기 걸 계약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뭐 피보험자가 최준영이고 계약자가 뭐 김땡땡이다, 제 와이프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인 내 보험료를 내고 내가 죽으면은 그 사망보험을 타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 뭐 수익자가 돼서 보험금을 받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요, 계약 자필을 피보험자 최준영 본인이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세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이제 사망했지만 그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의 50%를 8,600만 원을 설계사가 잘못한 거다. 음. 설계사 피적과 망인의 피적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가 모집 경위서를 보내요. 어떻게 과정으로 모집을 하게 됐냐. 근데 이게 지금 모집 경인 감정인데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모집 경위서 뭐 내용이 쭉 있잖아요. 뭐 어디서 만났냐, 뭐 직접 자필을 받았냐, 다 이제 뭐 모르겠다, 아니다 했는데 이게 첫 장에 보니까 한번 설계사 본인이 이걸 한번 자필을 해봐라 위에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쓰니까 보험회사가 이 피적을 근거로 이 뭐죠? 실제로 요 계약한 그죠? 다른 보험회사, 예. 자, 이런 거를 비교해 본 거야. 그리고 또 여기 피적 감정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은 잘 해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근데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한 2년인가 3년 동안 소송을 했으니까 1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보험회사가 또 항소하고 보험회사가 왜 그럴까요? 예, 이런 거 이제 잘못 걸리면 보험회사가 면피용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갑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자피 서명 문제는 항상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모두 피보험자한테 직접 자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남편분이 집에 안 계시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 거 엄마가 그냥 대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계약자가 엄마고 피보험자가 자녀야. 예.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사망. 그래서 자녀도 조금 성인은 아니더라도 자기 어린이 보험이나 뭐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는 몇 세인가요? 15세인가? 14세인가? 15세 미만자는 사망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5세 이상은 사망 보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피 소명을 반드시 자녀의 자피를 부모가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물론 남편의 그 모든 재산과 저의 것은 우리 와이프가 대신할 수 있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 보험만큼은 제가 당당하게 무효야. 받고 싶어? 나 죽으면 돈 받고 싶으면 내가 사인하게 해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 와 있어갖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보험이나 이런 걸 들었는데, 자피 서명을 이제 민원을 건 거야. 왜? 이게 무효가 되면요,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거니까, 보험료는 돌려줘야 돼, 다시. 지금까지 납입한 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해약하거나 본인의 의사로 그렇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받으니까 소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거 연금인 줄 알고 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 나 죽고 나면은 사망보험 나오는 종신보험이더라. 내가 이거 중간에 뭐 종신도 중간에 뭐 저기 약간 대출 뭐 해서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전 설계사가 아니까 잘 몰라요. 뭐 이거 뭐 모르면서 뭐 얘기하냐 그러면 딴지 거지 마시고 그런 상담 많이 받습니다. 예. 저는 보험 설계사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손해사정사고 보상 업무를 할 뿐이지 그런 지문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많아서. 예. 그리고 이거 뭐 근거를 올려놨잖아요. 이게 뭐 이거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설계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회피콜을 했다 하더라도 서면 동의를 했다고 답변해도 확인해 보니 예? 자피를 마누라가 했다더라. 좀 나쁘죠.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낸보험료 반환해 달라는 게 계약자가 억울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금강원에서는 계약자가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뭐 이렇게 좀 해달라. 생복계가 금강원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욕하면 안 돼요. 정지 먹어요 유튜브. 생명업계도 답답하지. 아니 자필 마누라가 했다고 뻔히 아는데 이거 악용해 갖고 다시 낸보험료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계약자가 선임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우리가 돌려주지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막아달라. 아직까지는 법이 그래. 니들이 그러면 똑바로 하던가 자필 서명 꼼꼼하게 받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아무래도 우리 고객은 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설계사분들만 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참. 그래서 찍어. 죄송한데. 예. 자필. 살아있을 때 찍으시라고. 좀 제대로 받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문제 없잖아. 예? 고객이. 그리고 조금 근데 뭐 실무에서는 계약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직접 받아야 됨에도 그 와이프가 사인하거나 원래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저기 그렇지는 않고 이제 패드로 받대요. 그죠? 인증해 갖고 직접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덜 한다고는 하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 전자문서로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현장에 좀 만났을 경우에 좀 그냥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전산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직접 만나서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필 서명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막 구상 청구 맞고 그래요. 50% 이건 지금 과실률에 따라서 그래도
보험회사 니네 책임 반, 설계사분이 반, 그러니까 그 사망보험금의 반만 내라. 아, 그런 거죠. 또 반을 뜯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8,600 때문에 이제 3년을 고생하셨다고. 이도 못하고. 예. 그래서 피보험자 자필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해라? 사진 찍어라. 예.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같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필을 반드시 받아라.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